네, 안녕하세요. 준맘 리딩클럽에서 운영하는 준맘 낭독 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87회차고요. 저는 준맘 리딩클럽 부방장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은 준맘 리딩클럽의 목소리 보물 박윤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봐야 한다. G.K. 체스터튼. 오늘 처음 만난 가족. 어느 날인가 호텔에서 한 커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올라가는 동안 남자가 말을 꺼냈다. 당신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아?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난 이 옷이 마음에 드는데. 그때 내가 끼어들며 말했다. 옷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갑자기 끼어든 나 때문에 놀랐는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고 잠시 후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된 것이다. 오늘의 나는 내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서 있는 것이며 내일의 나는 내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제임스 알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말라. 동물은 인간에게 잡혀갔을 때만 우리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고 몸은 날로 황폐해져 간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죄수와도 같다. 나는 때때로 스스로 이러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일단 그 우리 속에 갇히면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도 자신이고 그 우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달렸는데 말이다. 인간의 우리는 주변 환경, 억눌린 감정과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둔 감옥일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 정신과 마음을 올가맨 매듭을 풀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용기를 발휘한다면 어느새 철창은 사라지고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무엇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되고자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만다. 코코 샤넬. 행복을 위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라. 인기 많은 예술품을 창조하는 사람이나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취를 일궈내는 것은 분명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행복은 내면의 영역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찾으려면 먼저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매일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나이가 들어 갑자기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해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테니까. 제니 조셉. 별난 행동을 연습하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나게 살기 위해 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자. 한 모임에 참석한 어떤 여성 회원은 가족들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불평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가족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80살 정도 되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그럼 매주 목요일마다 80살이 된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러자 그녀의 하루는 예전에는 없던 활기로 가득 채워졌다. 시 한 편으로 생각 키우기. 행복은 정연복.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새벽을 깨우는 싱그러운 새소리.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창문 사이로 은총처럼 밀려드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로 행복은 우리 곁에 찾아온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 아내가 정성으로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내음. 우리의 작은 집, 작은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듣기 좋다는 남편의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은 우리 곁에 살랑대고 있다. 행복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변에 둥지를 틀고 있다. 아내의 한결 변함없이 안개꽃 같은 화사한 모습. 세월이 흘러도 마냥 포근하기만 한 남편의 팔베개로 행복은 우리의 작은 집에 살고 있다. 행복은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가까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웃음 짓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눈물 짓는 사람들의 소박한 인정과 마음 씀씀이로 행복은 우리의 작은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의 CCTV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CCTV 프레임이 아마 거울 누런,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누런이 결국에는 다른 상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회복 탄력성 김주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복한 뇌를 만들으라고. 행복한 뇌는 연습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성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뇌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뇌로 재회로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프레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내 언어를 다시 재정의를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뇌는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뇌고 반대로 부정적인 뇌는 부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뇌는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처리를 하고 부정적인 뇌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요거 단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세상 살만할 것 같습니다. 행복 영속성, 펄마스, 무분별 지혜, 성격 강점, 플로리시, 이모션은 에너지인 모션, 그 다음에 행복 목표 설정, 행복 4.0, 저녁 노을. 이 단어들이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 조에 나와 있는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 중에 한 가지만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행복이 무엇인지, 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단어의 유사한 단어가 뭐냐고 챗 GPT에 물어봤더니 조이, 그래티투드, 뭐 감사, 성취, 뭐 만족, 기쁨, 뭐 이런 즐거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반대말로는 슬픔, 뭐 절망, 미저리, 처참함, 불행함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들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지요? 사실 인간의 감정 단계를 정서를 22단계로 구분해 봤더니 1에서부터 22까지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공포, 두려움, 우울, 좌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상위에 죄책감, 질투, 미움, 화도 있고요. 근데 여길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만족감, 희망, 긍정적인 사고, 기대, 욕망, 열정, 기쁨, 사랑, 감사. 이 첫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내가 가장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고 1의 단계로 가는 거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감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22에 머물 게 아니라 1로 가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시키는 능력, 자신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능력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기술을 아무 곳에서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그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행복은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장인들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직장인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해지려면 6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감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타인에게 그 행복감을 함께 공유할 있을 수 있도록 전념시키고 그리고 서로 돕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조직도 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행복 4.0인가? 저는 행복 왜 4.0인가 했더니 행복 가설 단계가 1에서부터 4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은 인류의 영원한 화두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기 긍정 심리학의 리드로 주목받고 있는 심리학 교수인 조너선 헤이터가 정리한 얘기에 의하면 행복 1.0에서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온다는 그런 가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얻었는데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공허함과 허탈감을 느끼면서 이 행복 가설은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복 2.0은 행복은 안에 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석가모니처럼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 사람들 적지 않은데 행복 마음론은 행복은 구체적인 실체 없이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이 안정되거나 행복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3.0이 나왔습니다. 행복은 사이에 있다는 행복 가설인데 나와 가족 간의 사이, 나와 직장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아야 갈등 없이 잘 풀어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말로는 부족해서 행복 4.0이 나왔는데 이제는 행복은 만들 수 있다. 행복은 좋은 유전자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 기술처럼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심리학의 대가 셀리 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새로운 버전업이 된 게 뭐냐면 플로리스라고 합니다. 플로리스가 번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행복의 극치, 행복의 극대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돈과 조건으로 충족되는 행복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향해 가는 긍정 정서의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긍정 관계의 좋은 관계,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상에서 대표 강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발휘해서 삶의 의미를 가치를 성취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 좀 더 살펴보는 플로리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행복을 하려면 단순히 긍정적인 뭐 쾌감이나 쾌락 아니면 즐거움이 아니라 여기에 5가지가 꼭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그래서 여기 따서 이 5가지 핵심 요소를 따서 페르마라고 했는데 이 페르마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 강점이라고 해서 스트렝그스 따서 펄마스라고 해서 S가 더 붙여서 지금 이렇게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긍정 정서. 우리가 느끼는 건 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낙관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정서들을 이끌어내는 삶이 즐거운 삶이고 행복에 가는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몰입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특정 활동에 깊이 빠져든 동안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런 요소도 몰입하는 삶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셋째, 관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 웃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뻤던 순간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자긍심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타인과 함께했고 그 타인이 여러 가지 환호해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자아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그것에 이바지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삶도, 즉 의미 있는 삶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5번째, 성취도 되게 중요해서 이 부분이 오직 이기기 위해서나 물질 추구만이 아니라 성공, 성취, 승리, 정복 그 자체에서도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전념하는 삶, 어디에 헌신하는 삶 이것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밑바탕에 플로리스라고 하는 이론을 다시 정립하면서 모든 능력이나 잠재 능력까지 발휘하여 봉생시켜 활짝 꽃피우는 걸 플로리스라고 하는데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복의 만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려면 성격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고 나오는데 이 강점이 뭔지 그래서 이 강점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톱어보겠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행복을 이해하려면 개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행복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영국의 국민적 영웅이 된 윈스턴 처칠 수장의 특성은 다르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친절과 사랑, 영성, 정직 등의 특성이 강했다면 처칠 수장은 리더십, 열정, 용감성 등의 특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천재 발명가로 부르는 에디슨이나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 형제, 애플 신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는 남다른 창의성과 호기심, 끈기, 학구열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신화를 이룬 고 이병철 회장은 애견력과 창의성이, 고 정주영 회장은 용감성과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점이란 다양한 성격적, 심리적 특성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여기에 24가지 강점을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가지 다양한 고전에서 여러 가지 끌어낸 키워드를 갖고 24가지 강점을 만드는데 이게 이겁니다.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람과 인간의 정의감, 자제력, 그 다음에 영성과 초월성, 그 각각의 또 하이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더 체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갤럽에서 나온 스트렝그스 파인더라고 해서 34가지의 그 강점을, 성격 강점을 분류했는데요. 이걸 제가
갖고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보다는 이 강점에 주력해야 뭔가를 성공적인 아니면 행복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발, 공감, 긍정, 미래지향, 배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어떻게 나오냐? 제가 보면 요 책을 하나 사시면 요 앞에 갤럽이 개발한 강점 찾기 설문지가 있고요. 그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본인의 강점을 찾아주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34가지 테마 중에 화합, 행동, 수집, 공감, 개발 테마 요걸 5개를 내가 가지고 온 34가지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강점이라고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여기 표에 어떤 게 있냐면 실행력, 영향력, 대인관계 구축, 전략적 사고 큰 카테고리 중에서 나는 영향력 중에 2번,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구축 중에 개발, 공감,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 중에 수집 테마 이런 식으로. 근데 부족한 건 실행력인데 이 실행력은 그냥 니드 어떤 걸 끌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좀 파악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스트렝거스 파인드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왓튼 스쿨의 그 긍정심리학과 목표 설정 이론을 최초로 결합한 캐롤라인 에반스는 어떻게 인생 목표를 줄까라고 하는 책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행복해지려면 긍정의식과 대량을 제시하는 확실한 인생 목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그 강력한 파악하는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책에 원투 선수의 대화가 나오고 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신한다고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멀리 보내고 당신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 지도를 만들 때 게스트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긍정심리학의 교과에 거기다 주말을 지키니까 삶의 우연히 심리학 사무소에 스쿼시에서 제가 시작하신 분인데 그 순간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여기에 축의 현재 손실과 미래 손실,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을 각축에다 놓고 내가 미래 이익과 현재 이익이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햄버거, 건강도 찾고 맛도 찾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이 이상적인 행복이고요. 나는 지금 당장 현재 맛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성취주의로, 그래서 야채 햄버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지금 당장의 맛이 중요하지 미래 건강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정크푸드 행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현재 이익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럴 때는 최악의 고칼로리 폭탄 버거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위, 명예, 부로 인한 성공이 허무하다고 느낀다면 진정한 성공 의미부터 재정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익뿐만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때, 즉 자신만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을 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착실하게 내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은 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남들과 함께 사는 공유의 삶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도 반드시 해야 목표 설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단순하게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합니다.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행복해지려면 이런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고 합니다. 행복을 이끄는 성공의 기술이 뭔지,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는 소비의 기술. 이건 경제의 관념인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터득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하고픈 일을 발견하는 경력 관리의 기술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만드는 목표 설정의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걸 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한 기술을 터득해야 행복이 조화로운 일체로 돼서 지극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사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집 냄새에서 느껴요. 침대에서 멍 때릴 때 느껴요. 내 삶이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음을 느낄 때 느껴요. 설레임을 느낄 때.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아니면 웃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시나요? 여기에 최인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선물하는 행위는 우연을 선물하는 행위인데 인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은 라는 단어 한자 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의 수준은 관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관계의 수준은 그냥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용건 없이도 그냥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운을 뒤집으면 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행복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피아제의 인지심리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는 언제든지 있으라고 하는 믿음. 우리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와 아름다운 선율, 누군가를 향한 증오심과 배려하는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하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수입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미립이 널리 펴져 있지만 사실 거의 환상에 가깝다고 합니다. 평균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긴 하지만 단지 순간순간의 경험에 기뻐하는 것일 뿐 좀 더 강렬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입이 삶의 행복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고 싶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3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돈은 위탁받은 것이니까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돌려줘야 할 물건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돈 이외의 행복 기준을 또 가지라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인도 사랑하게 된답니다. 여기에 행복은 얻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은 문구가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무분별의 지혜라고 김기태 씨가 도덕경을 굉장히 많이 터파보시고 여기에 대한 해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가? 그런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자신을 내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라. 왜 꼭 잘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야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남들도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온다. 행복을 얻기란 어렵지 않다. 오직 가려서 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 행복은 저녁 노을이다.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기에 그것을 놓치고 만다. 오늘 어떤 시각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다음 주에 저희가 그 그림책 읽기, 나무의 시간이라고 해서 나무와 관련된 걸 하는데요. 철학자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글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하나, 내 마음 보살피기에서는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